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좀 저희 시황맨님들께 조금 마이크를 좀 많이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합니다. 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렁찬 행사 씩씩하십니다. 저희 원래 행사죠. 대망의 또 FMC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예. 뭐 오늘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고, 예. 사실 이제 이번은 FMC보다는 또 실적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긍정적인 또 모멘텀을 좀 받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이따가 한번 언급을 또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네. 일단 뭐 중국 시장부터 볼까요? 네. 일단 상해 종합은 거의 보합에 끝났고요. 신천은 0.3% 상승, 그리고 항생이 1.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 주요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이제 오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심천 대형 지수는 약보합이었고, 어제 언급해드린 태양광 그리고 풍력 중소형 기술주 강세 때문에 과창 50지수 홀로 이제 강세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FMC에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금리 반환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동향이나 앞으로의 추세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망세가 좀 있었고요. 어제도 언급해드린 대로 태양광 주식들만 좀 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융기실리콘이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태양광 미들스트림 가격 인상이 좀 지속되고 있고, 올해 들어서 8번째 가격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동사인 이제 웨이퍼 가격이 연말 대비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더불어서 중환반도체도 7월 21일 먼저 가격 인상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이제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는 거는 어제도 언급해드린 대로 캐파 증설,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 그러니까 대형 태양광 사업 프로젝트가 실행이 된다면 태양광은 하반기에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가격 하락에 따른 부분들보다는 수요에 더 맞춰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중국 주요 지수의 추세는 부동산이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벨로퍼들의 또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또 7월 신규 부동산 거래 면적이 좀 감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좀 특이한 게 부동산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중개자에게 부동산 중개하는 우리 이제 부동산이라고 보면 이제 매매 계약당 19만 원, 1,000위안을 주거든요. 계약을 성사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부양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은 민영 부동산 디벨로퍼의 현금 흐름 압박이 있다. 이게 왜냐면 디벨로퍼인 벽개원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발행가를 전일 종가 대비 13%나 할인된 가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부실 프로젝트에 대한 앞서 이제 그 구제 지원 움직임이 어제 있긴 했지만 내심 이제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부실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디벨로퍼의 유상증자 이슈가 좀 크게 좀 작용을 했었고요. 오늘 이제 바이든과 그리고 시진핑의 이제 28일날 이제 전화 통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슈화 됐던 게 이제 군사적 긴장 상황, 그리고 이제 특히 펠로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열로 따지면 이제 미국에서 3위 정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방문을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바이든과 그 이번에 시진핑의 전화 통화에서 대중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까지의 여론을 봤을 때는 그 전에 그 좋은 시그널을 갖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8일 7월 6일 이전에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8월 15일 이전에 또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8일에 혹시나 이제 이런 내용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까지 다시 내리게 했고요. 이게 주된 이유가 중국의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양해 때 5% 성장을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4.4% IMF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정을 통해서 3.3%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중국이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주식을 투자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내년 경제 성장률을 보면 한국이 2.1% 그리고 미국이 원래 2.3% 예상이었는데 1%로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4.6%. 원래 5% 성장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론은 세계 경제가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성장률이 낮아지는 부분에서 최근에 투자은행들이 얘기한 그런 성장률이 낮아지고 침체 국면의 초입 구간이 아니냐 하는 부분 내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수치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얘기가 있었죠. 뭐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바와 같이 네. 금리 인상이 맞바지 단계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반대로 금리 인하를 내년에 2분기부터 진행한다면 이제 이런 게 또 명분이 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은행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경로를 보면 우리가 그래도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 수치가 맞다는 가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근데 뭐 일각에서는 또 IMF 수치가 약간 좀 후행적이다, 조금 느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 저는 이제 아직은 이제 지금 락다운이나 일부 수치들이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연된 수요에 대한 측정을 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곡물가나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금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치에 대로 따졌을 때 이 경로대로 갈 거다라는 거지 이게 확정적인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수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또 미국 시장의 시간 때문에 미국 시장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미 예고됐던 부분이었죠. 사실 월마트가 시간에서 크게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하락은 뭐 당연한 상황이었고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 지표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S&P 500은 1.1% 하락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0.7% 하락, 그리고 나스닥 1.8% 급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어제 월마트가 7.6%나 하락을 했죠. 진짜. 사실 뭐 월마트 하락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들이 지난 분기랑 너무 똑같이 가고 있어서 어쩜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 쇼피파이도 뭐 엄청 급락했어요. 어제. 이게 1,000명 정도 이제 감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인원에서 1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감원 자체는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앞으로의 경기 침체나 경기에 대한 부분을 가늠하는 거잖아요. 고용을 줄인다는 거는 소득과 소비를 연결된 고리에서 보면 앞으로의 그 소비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메타를 비롯해서 테슬라도 감원 때 굉장히 시장이 좀 급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제 또 시장을 억눌렀던 요소가 아니었나.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소에 따른 유럽적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유로와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가 어제 시장의 약세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 하나씩 좀 보면 어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95.7이 났고요.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게 따져보면 2021년 2월 이후부터 최저 수준이고요. 시장 예상치가 97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항목은 6월에 147.2에서 141.3으로 내렸고요. 6개월 이후의 전망 기대치도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 에 좀 부정적이다. 특히 제가 눈여겨봤던 고용 부분이었는데 일자리가 이전까지는 한 명당 1.9개의 일자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이 5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전보다는 연준이 페드가 믿고 있는 고용에 대한 부분이 이전보다는 좀 꺾이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오늘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도 중간 가격으로 보면 건수는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마이너스 9.5% 전월 대비해서 내려갔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도 11%나 내려갔고요. 이런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고 사실 이제 금요일 날 PC 지수 발표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건 6월 지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뭐 바로 시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다음 달을 봤을 때는 일부 지표가 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좀 확인이 가능했고요. 이제 오늘 FMC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제 사실 제가 뭐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FMC가 의미를 갖는 거는 사실 이번 달러 강세로 인해서 굉장한 지수와 그리고 실적 그리고 여러 이제 기업들의 실적과 지수의 영향력이 컸었잖아요.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달러의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예상한 범위 내에서 만약에 파월의 발언이 있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달러가 상승을 좀 일부 멈추고 완화가 된다면 시장 분위기가 이제 한 번에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의 상황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3시에 이제 결정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제 3시 반부터 파월이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 노동 시장이 양호하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과도했다, 뭐 여러 멘트들이 있을 거고 이제 지금 사실 파월의 진짜 발언의 해석은 네. 바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 하루 지나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트렌드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말을 그냥 믿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날 24시간 24시간 숙성시켜야 됩니다. 아마 글로벌 라이브에서 다시 해석을 해드릴 그렇죠. 거니까 내일 한번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관심은 확률은 90% 이상 75bp 이번에 인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9월에 몇 bp를 인상하느냐 50bp, 75bp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지난번에 75bp를 올렸던 명분이 뭐였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당시에 이제 3.3% 6월 달에 지금 2.8%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 했던 명분이 하나가 좀 일부 완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10년 BEI도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인 일부 지표도 지금 하향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 그러니까 일부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나 여러 부분들이 패드가 의도하는 정책 효과가 이미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사실상의 수요 억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비 둔화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100bp 인상이라든가 추가적으로 9월에 더 공격적인 인상을 좀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중립 이제 이번에 인상을 통해서 2.25에서 2.5% 그리고 다음 달에 50bp면 3%를 완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립 금리의 상단을 치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 금리 수준 내 이상을 가파르게 올리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25bp씩 두 번 올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충격을 더 이상 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이 그 어떻게 보면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변동성을 줄이면서 서서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이미 그 제 자체로 보는 시각에서 보면 6월 달에 이미 저점은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메인 종목들이 차트상으로는 6월에 저점을 통과했고 서서히 그러니까 일부 변동이 있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시나리오 갔을 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6월이 이미 저점을 지나갔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파월 의장은 이제 75bp가 가장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변수를 어느 때보다 좀 줄일 수 있는 달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지표가 뭐 예를 들면 2023년치도 좋지 않을 전망이 많이 나오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주식이 이제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겠지만 이게 2023년 뭐 하반기까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러면 선반영하기가 지금 뭔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또 9월 CPI까지도 봐야 된다. 9월까지 좀 지켜봐야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6월 달에 바닥을 지나갔다고 지금 이제 사이클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1, 2주 끊어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았다면 지금 이제 월간 그러니까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반등을 만약에 추세적인 반등만 이어진다고 해도 시장 뭐 팩트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완벽하게 천연가스처럼 웅 ETF처럼 V자 반등이 나오긴 힘들겠지만 혹시 천연가스 ETF 한번 보셨나요? 이번에 가격이 9.75달러 정도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처럼 이제 V자 반등이 힘들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부 안도할 수 있는 안도 랠리 좀 나오지 않을까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특징 종목 바로 좀 넘어갈게요. 특징 종목이 오늘 핵심입니다. 일단 이제
코인베이스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먼저 하락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SEC 조사 소식이 있었고요. 이제 코인은 상장하기 전에 내부자가 이 상장할 코인을 미리 선행 매매를 해서 이제 50만 달러를 챙겼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SEC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가장 클 때가 언제죠? 신뢰에 문제가 생길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나 일부 기업들이 더 빠졌던 이유고요. 어제 사실 이제 이번 주에 한번 관찰해야 될 게 테슬라가 암호화폐에 대한 그 변동성에서 멀어질지가 이제 이번 주에 관찰할 사항이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 좀 동행을 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테슬라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어제 이제 월마트가 전체적인 시장을 하락을 크게 가게 만들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필수 소비재를 고객들이 사긴 하지만 의류나 전자제품과 같은 고마진 제품을 안 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CEO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가격을 늦게 올렸죠. 네. 그래서 재고가 쌓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 개선이 뚜렷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다 보니 재고가 쌓였던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재고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격을 다시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구조상. 그래서 이제 월마트가 지난 분기에 이슈가 있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이 회사 자체로 끝나느냐, 아니면 전체 소매업체에 대한 그 확산 여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확산이 되느냐, 예.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과도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스트리밍 업체나 일부 경기 침체 이슈가 생겼을 때 일부 업체들이 이제 전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저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고, 예. 어제도 흐름을 보면 뭐 나스닥 지수와 동행을 했지 이게 이제 전체적인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일부 기업의 이슈로 끝내는 게 오히려 좀 좋은 시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알파벳이 많이 내렸던 거는 뭐 스냅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우려감이 컸었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매출 성장이 광고 시장에 둔화될 거다. 당연히 경쟁자는 틱톡과 같은 경쟁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그 광고 수익이 적어진다면 이거 적은 수익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매출이 전년비해서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작년 2분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62% 상승이었죠. 근데 작년 2분기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가장 기저효과가 컸을 때였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이 부분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CEO가 틱톡과의 경쟁 언급이 있었고, 유튜브 광고와 구글 클라우드 관련된 시장 예상이 좀 일부 하이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광고 매출이 11% 상승했거든요. 네. 특히 구글의 강점인 검색 광고가 13%나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체적인 반응은 그래 양호하다, 최악은 아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견조하네.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선택과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광고주는 이제 제한된 금액으로 만약에 광고 금액을 줄인다면 상위 업체들에게만 맡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스냅과 같은 일정 연령대에 있는 좀 저변이 약한 타겟 광고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계속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급증을 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36%나 증가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운영 손실이 1조 정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될 미래 산업의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 괜찮다. 이게 이 친구가 잘하는 본업이 괜찮다는 평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가장 피해주로 이제 그 좀 부각이 좀 되죠. 우리 셰파군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그래서 이제 마소는 팔지 마소. 예. 그래 팔지 마소. 예, 마소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진짜 영향이 있는지 이번에 그 확인하는 작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순이익과 EPS 모두 컨센을 2-3% 정도 하이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다음 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5% 정도 부정적 전망들이 있었고요. 네. 일단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0%나 성장을 했거든요. 클라우드 성장폭이 좋았고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오히려 본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잘하고 있는데 환율 효과로 좀 왜곡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PC 시장 둔화 때문에 하향을 했지만 연간 실적 전망은 유지를 했다는 게 이제 호재 요인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이 생각보다 향후 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네. 진짜 이게 클라우드가 서비스 매출이 40%가 성장했다는 게 지금 국면에서 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잖아요, 사실. 제가 가장 클라우드 사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일단 어제도 보면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나 아마존도 동반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결제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클라우드가 올라가면 다른 산업군이 또 올라갑니다. 그게 어디? 보안? 보안도 올라가죠. 같은 섹터라고 보면 되고. 또 어디? 반도체죠. 반도체. 네, 이제 그 부분들까지 오늘 한번 시장을 보면서 확인해야 될 상황인데 오늘 SK가 220억 달러 미국 투자를 확정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터리 쪽에 70억 달러를 확정했기 때문에 이번 총 투자율을 보면 300억 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느냐? 150억 달러를 반도체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R&D와 그리고 첨단 패키징에 이제 설비 투자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슈가 이제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장비 업체는 또 호재가 될 거고 또 일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다음 달 말에 그 치포 그러니까 이제 대만, 미국, 일본, 한국으로 해서 이제 또 첫 회의가 또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이나 뭐 일부 이제 투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 이제 이번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시각과 이제 반도체까지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금요일에 엑슨모빌과 쉐보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FMC 때는 달러의 스탠스를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유가의 경로는 금요일 날 이제 가이던스 제시와 함께 이제 유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도 이제 확인이 좀 가능할 거고요. 사실 그 뭐 CRB 지수나 일부 곡물가 관련돼서 좀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애플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애플. 이제 저는 이제 본 게임은 항상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말씀드린 FOMC와 애플을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방향을 지을 때 이제 애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 할 거고요. 이제 그날 또 GDP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GDP가 생각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온다면 그러면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다. 그래 이제 장기적인 뭐 상승을 이끌지 못하겠지만 단기적인 안도 랠리에서 일단 시작점이 될 수가 있고 애플 실적 발표를 보면 순이익이 189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감소할 걸 보거든요. EPS도 11% 감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수준의 2020년 3분기 이후에 감소가 이익 감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가장 많이 타는 서비스 매출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애플 플러스나 뭐 애플 아케이드 광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 쪽이 작용할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서비스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방을 할지 시장 컨센은 뭐 마이너스 12% 내외 정도 보고 있긴 한데 만약에 선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평가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사실 제 차에 카플레이가 이제 지금 있는데 이제 차세대 이제 버전을 6월달에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지난번 그 실적 발표 지난번에 애플이 M2 반도체 발표 이후에 평가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뭐 사실 웬만한 기업들이 자체 CPU 아키텍처를 다 포기할 때 애플은 거기에 투자해서 성과를 냈던 업체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애플은 자체 생태계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카플레이도 보면 미국에서 신차의 98%가 카플레이 설치가 돼서 나오고요. 78% 이상의 사람들이 카플레이 없으면 구매를 안 하겠다. 이게 있는 차를 구매를 하겠다는 정도거든요. 저도 이제 불편해서 다른 걸 쓰지 못할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겠다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이제 생태계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를 이제 이번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웨어러블이나 여러 뭐 경기에 좀 민감한 부분들도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업이나 일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경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도 꽉 채워서 그냥 제가 예. 아까 뭐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30분 딱 돼서 예, 그러면은 짧게라도 네네. 이번 아까 뭐 6월 달이 어느 정도 좀 지나왔다. 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계시는지.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인 시세의 시작점은 이제 반도체로 봤었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섹터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업체들의 재평가가 있다면, 그 비전을 보고 한번 좀 투자를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 일단 그 뭐 매수 추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추세를 결정하는 일부 종목들이 예상대로 만약에 선방을 해준다면 그 추세를 보고 한번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는 인식만 확인이 된다면 지금의 강달러라는 게 많은 달러 자본이 주식을 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구간에 실망 매물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올지는 제가 항상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번 주를 지나고 나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FOMC를 지나고 나서 오늘 흐름을 보고 내일 글로벌 라이브로 보시면 아마 평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 주에 제가 꼭 기억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아유 너무 유쾌하게 또 설명해주신 저희 미래에셋증권 영원한 부장검사 정선희 매니저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임님. 네, 정선희 매니저님과 시장 리뷰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장을 바라본 그 관점의 변화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제 공감되는 게 상반기에는 연준의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가 너무나 다양했었고 불안감이 컸었는데 하반기는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는 나온 것 같죠. 7월 일단 75bp를 하고 일단 8월 잭슨 미팅으로 쉬어가고 9월은 기본 스탠다드는 50bp로 맞춰놓고 만약에 생각보다 CPI가 내려가지 않으면 75pp를 열어놓겠다 정도일 것 같은데 아마도 9월은 현재로서는 50pp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만약 8월과 9월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다운된다면 우리는 이제 75pp 금리 인상 올해 예정된 거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정도가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2부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를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또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테슬라의 하반기 AI 대에 관한 내용들도 조금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테슬라 관련 준비해 주신 박연주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